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어떤 분은 재발하고 어떤 분은 20년째 건강한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35년간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똑같은 병원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한 분은 3년 만에 재발하시고 또 다른 분은 15년째 아무 문제 없이 지내세요. 처음엔 저도 그냥 체질의 차이겠지, 운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왜 음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암세포가 뭘 먹고 사는지 아시나요? 간단해요.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정상세포보다 무려 18배나 많이 먹어요. 병원에서 PT 검사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포도당 비슷한 걸 주사로 맞고 촬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먹어서 그 부분이 환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간단하지 않나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안 주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치료한 환자분들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암, 같은 병기인데 식습관만 다른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5년 생존율이 A그룹은 94%, B그룹은 61%였어요.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효과를 본 음식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환자분들한테 권해서 좋은 결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핵심 음식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음식들은 암세포를 굶게 만들고 우리 몸의 면역력은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버섯이에요. 아, 버섯이야 뻔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버섯이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NK세포를 깨워주거든요. NK세포가 뭐냐면 내처럴 킬러 세포예요.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공격하는 애들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72세의 간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수술 받고 나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너무 약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매일 버섯 드세요 라고 했어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뭐든 좋으니까 매일 한 가지씩은 꼭 드시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꼼꼼하셔서 매일 아침 버섯국 끓여서 드시고 저녁엔 버섯볶음해서 드셨어요. 3개월 후에 검사해 보니까 NK세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버섯은 꼭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가장 간단한 건 국물 요리예요. 표고버섯 서너 개 넣고 된장국 끓이시면 되고요. 볶음도 좋아요. 여러 가지 버섯을 들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하루에 생버섯으로 150지 정도면 충분해요. 표고버섯으로 치면 대략 5-6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 두 번째는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런 곳들인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바닷가예요. 그냥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해조류를 엄청 많이 먹어요. 해조류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정상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요. 마치 유도미사일처럼요. 67세 대장암 수술 받으신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술 후에 회복이 너무 더뎌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딸이 효녀였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 끓여드리고 점심엔 김밥 싸드리고 그렇게 3개월을 했더니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미역국이 가장 쉬워요. 미역 불려서 참기름에 볶다가 물 붓고 끓이면 되죠. 여기에 두부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충돼요. 김도 좋아요.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되고 김치국에 넣어도 맛있어요.
하루에 미역국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냄새 나는 그거요? 네, 맞아요. 그 냄새 나는 청국장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장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 장내 세균을 검사해 보면 정말 부족해요. 정상인은 800종 정도의 세균이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500종밖에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장내 세균이 부족하면 항암제 효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장내 세균이 다양한 사람은 항암치료 반응률이 82%였는데 부족한 사람은 31%밖에 안 됐어요. 59세 위암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암치료 받으시면서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청국장 한 숟가락씩 드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니 2개월 후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변비가 해결되고 식욕도 돌아오고 혈액 검사해 보니까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청국장과 나토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같은 콩 발효식품인데 청국장이 더 좋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발효균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청국장은 20여 종의 균이 참여하는데 나토는 한 종류뿐이에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암세포 억제 효과가 청국장이 4배 더 좋아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청국장찌개 끓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청국장을 처음부터 다 넣으면 효소가 다 죽어요. 반은 끓일 때 넣고 나머지 반은 다 끓인 후에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밥에 비벼서 드셔도 돼요. 현미밥에 청국장 한 숟가락, 들기름 조금, 김 한 장.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하루에 청국장 한 큰술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들기름이에요. 기름이 몸에 좋다고요? 네, 맞아요. 단 좋은 기름이어야 해요. 우리 몸의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와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메가3이에요. 그런데 오메가3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생선에서 나오는 것과 식물에서 나오는 것. 터키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생선 기름 먹은 사람은 전립선암이 오히려 2배 늘었어요. 반대로 아마씨유 먹은 사람은 27% 줄었고요. 왜 그럴까요? 생선 기름은 이미 산화되기 쉬운 형태예요. 식물성은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변환해서 써요. 74세 폐암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기력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을 현미밥에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6주 후에 보니까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염증 수치도 반으로 줄었고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돼요. 독성물질로 변해요. 밥에 비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하면 2개월 안에 드세요. 하루에 큰 술로 2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녹색 채소예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이 정말 대단해요. 유럽에서 47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50% 낮았어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암세포만 골라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요. 정상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61세 췌장암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췌장암은 정말 무서운 암이에요.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돼요. 수술받고 나서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항암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매일 브로콜리 새싹을 갈아서 녹즙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루 3번 200ml씩 드셨는데 3개월 후 CT에서 종양이 30% 축소된 거예요. 6개월 후엔 50% 축소됐고요. 지금 2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세요. 브로콜리 새싹이 최고예요. 설포라판 함량을 비교해보면 브로콜리 새싹이 1위, 적양 배추가 2위, 일반 브로콜리가 3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생채소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브로콜리를 송송 썰어서 40분 정도 실온에 둬요. 그러면 설포라판이 최대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2분만 데치세요. 녹즙을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케일, 브로콜리, 당근, 사과 조금 이렇게 해서 갈아 드세요. 주의할 점, 녹즙 드신 후에는 꼭 30분 정도 걸으세요. 채소에도 당분이 있거든요. 운동해서 근육에서 소모시켜야 암세포가 못 가져가요. 하루에 생채소로 400지 정도 드시면 돼요. 성인 2주먹 정도 되는 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들. 과일은 못 먹나요?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단, 당분이 적은 과일만요. 사과, 수박, 망고 이런 건 너무 달아요. 대신 딸기, 블루베리, 레몬 이런 걸로 드세요. 사과 드시려면 이틀에 반쪽 정도만 드세요. 고기는 정말 못 먹나요?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기력이 너무 없으면 드셔야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호주산 목초 먹인 소고기로 마블링 없는 부위로 주 2회 이하로 드세요. 68세 가남 할아버지가 식단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한 달에 8kg 빠진 적이 있어요.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목초 소고기 허용하니까 체력이 회복되고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우유는 어떤가요? 일반 우유는 성장인자가 문제예요. 대신 두유나 귀리우유 드세요. 집에서 만든 요거트라면 목초 우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를 주 2회까지는 괜찮아요. 오랫동안 들여온 식습관을 무작정 바꾸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트레스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절대 못 끊을 음식 3가지를 정하세요. 일단 그대로 두고요. 2단계 가장 쉬운 것부터 바꿔보세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물을 하루 2잔 더 마시기. 3단계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1주차 버섯 요리 주 3회, 2주차 미역국 매일, 3주차 청국장 격일로. 4단계 못 끊겠다던 음식들도 서서히 줄여보세요. 마지막으로 환자분 가족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환자분을 너무 통제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러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대신 함께 해보세요. 오늘 현미밥 드셨네요. 대단해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부산의 71세 할머니 가족 얘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유방암 진단받은 후 온 가족이 함께 식단을 바꿨어요. 주말마다 같이 장보고 돌아가며 건강 요리 만들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월 1회 가족 이벤트로 만들었어요. 3년 후 할머니는 완치 판정 받으셨고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현명해요.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암세포는 굶기고 정상세포는 살리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의 힘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만 바꿔도 성공이에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겨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시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해 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생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